7월에 FMC에서는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그 이후의 움직임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증시가 흔들린 부분을 좀 집중 분석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미국 경제, 경제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FMC 결과 리뷰 좀 살펴주실까요? 네,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FOMC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상승을 하다가 FOMC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 관련된 부분에서 의구심이 드는 개표 결과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 데 일조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사실 시장의 예상과 그렇게까지 크게 벗어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금리를 동결했으며 여기에다가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반대 목소리가 30년 만에 이번에 2표 이상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독립성에 관련된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의외로 이런 발표가 난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는 전반적으로 주식이든 아니면 채권 시장이든 잘 버텨주기는 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9월 인하에 대해서 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다.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스탠스를 이야기하면서 트럼프의 직접적인 압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쳐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꺾였으며 추가적으로 결국 파월 연준 의장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는 2명의 연준 위원들의 이걸 반란표라고 해야 되나요? 예,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목소리가 30년 만에 나면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까지 합쳐져서 지금 채권 금리가 10년물 채권 금리가 0.05%가량 상승하면서 시장에게 유동성 관련된 압박을 줬고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포인트 2가지 더 언급을 해보면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다라고 느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폭스 기자의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연준이 금리를 높임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10년물 금리에 혹은 모기지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그것들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춰 집값을 최대한 감당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만약에 의장을 사퇴하거나 혹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혹시 지속적으로 연준 내에서 활동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나 베센트 재무장관이 압박을 했었던 연준 의장을 그만둘 때 연준 내 투표권이나 혹시 이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그만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경하는 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주가 하락에 조금 더 이바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조롭게 뉴욕 증시가 진행되다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이후에 뉴욕 증시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9월에 금리 인하,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지 그 부분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2가지 질문을 한 번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GDP 성장률 1분기에 역성장이었는데 다행히 2분기에 플러스로 크게 전환됐습니다. 그 의미를 좀 살펴주시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브라질에 50%, 인도에 25% 관세 부과하면서 상호관세 8월 1일에 발효 확고하다며 미체결 국가들을 압박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무역협정단과 이제 트럼프의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이라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GDP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보이는 지표를 보면 역성장에서 극적으로 반등했다고 느껴졌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이 꽤나 다르고 오늘 파월 연준 의장도 이걸 다뤄줬습니다. 사실 오늘 제 유튜브 내에서도 사실 장 시작 전에 언급을 드렸던 포인트인데 이번 성장률 급등은요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성장했다라기보다 순수출 항목의 통계적 반전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1분기에 기록적으로 GDP를 깎아먹었던 순수출이
수출 대비 수입 대비 수출이 전반적으로 이번 분기에는 5%포인트나 성장률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GDP가 성장이 난 거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수입을 전반적으로 서둘렀던 기업들이 반대로 2분기에 들어오면서 수입을 줄이면서 재고가 남아도니까 더 이상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실질적인 내수 상황을 보면 오히려 둔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이걸 지적하면서 오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은 1.4%의 증가에 그쳐서 팬데믹 이후 2분기 연속으로는 가장 부진한 성장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경제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가 있는데, GDP 대해서 이게 민간 국내 최종 판매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1.2% 증가하면서 2022년 말 이후 가장 느린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의 기저수요 혹은 소비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를 할 수 있고요. 특히 기업 투자 증가세도 둔화했고 주택 투자도 4.6%나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순수출만 올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이걸 느낀 것인지 이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GDP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민간 국내 최종 판매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다는 걸 언급하면서 미국 경제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라질과 인도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도에 관세 부과하는 것이 훨씬 더 충격적인 소식으로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중국 쪽에서 인도로 많은 기업들이 사실 생산 시설을 옮겼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모디 총리가 직접 미국을 방문하면서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고, 애플이나 여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의 생산 속도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인도 쪽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25% 관세를 무자비하게 먹이면서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비난들을 트럼프가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보냈거든요. 결국 그렇게 될 경우 인도를 생산 시설을 옮긴 기업들 입장에서 특히 애플이나 의류 혹은 제약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관세에 더 많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애플의 주가도 장중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브라질 관련해서는 더 커다란 이슈가 있었죠. 이제 코퍼 관련해서 구리 관련된 이슈가 뭐 전체 구리에 부과되는 관세이긴 하지만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에도 50%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구리 가격이 20%가량 추락하긴 했는데, 결국 이 모든 부분들은 관세가 시장에는 혹은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커다랗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아마 시사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나온 부분이 괄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도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 나온 부분 보고 국내 시장도 좀 활발하지 않을까, 관련한 업종 종목들 좀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시간 내에서 7% 급등하고 있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결국 AI 인프라에 대한 기록적인 투자가 특히 클라우드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소 같은 경우는 오늘 장 마감 실적 발표를 통해서 회계연도 4분기에 대해서 핵심 성장 동력 혹은 애널리스트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 애저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이 39%가량 급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월가가 예상했던 평균 성장률 전망치인 34%를 크게 웃도는 수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목할 점은 이번 어닝에 대해서 마소가 처음으로 애저의 연간 매출 규모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30일 마감된 회계연도 기준으로 애저의 연간 매출은 7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한국 돈으로 97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마소가 얼마만큼 애저에 자신이 있는지, 현재 클라우드 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충분했고요. 회사 전체의 실적 또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4분기 전체 매출은 1년 전보다 18% 증가한 764억 달러, EPS는 3.65달러를 기록해서 각각 시장의 예상치인 739억 달러와 3.37달러를 모두 상회를 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런 성공의 배경에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AI의 투자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했었고, 마소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자사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AI 챗봇 자동화 기술을 탑재하면서 수요와 그리고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이 전략을 성공하고 있다라고 어닝콜에서 언급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번 실적이 증명한 셈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다만 단기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따가 메타 얘기하게 돼서도 하겠지만 구글도 그렇고 마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 AI에 대한 투자를 설비 투자를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있고 생성형 AI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 마소의 카펙스는 242억 달러로 거의 뭐 한국 돈으로 31조 원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압박 혹은 자금에 대한 압박을 진행할 수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은 구글과 같이 생각보다 긍정적입니다. 이런 막대한 AI 투자가 지금까지 계속 애저가 매출이 성장한 것처럼 구글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처럼 실질적인 클라우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지를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래에도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기관들도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요소가 더 높아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마소의 이번 어닝 흠잡을 데 없는 어닝이 아니었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흠잡을 데 없는 마이크로소프트. 네, MS, 마이크로소프트, 마소. 이제 이렇게 불리는데 지금 시간외에서 7% 급등 확인했고요. 이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지금 시간외에서 10% 급등한 메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메타는 최근에 인재 영입의 진심이죠. 애플에서 빠져나간 인재들을 영입을 하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메타의 이런 공격적인 투자 확대 굉장히 지금 성과가 좋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메타가 AI 관련해서 지금 당장 뭐 초지능 AI 혹은 챗GPT 같은 AI를 만들어서 어닝이 잘 나온 것은 아니고 일단 메타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은 475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EPS도 7.14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21% 넘는 EPS를 기록하게 됐고 영업이익과 뭐 모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세부 지표 내에서도 사실 탄탄한 수익 구조를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됐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호실적의 배경에는 가장 핵심 사업은 역시 광고죠. 90몇 % 이상의 사실 수익이 결국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타 플랫폼의 1일 활성 사용자도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34억 8천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광고 매출에 든든한 기반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메타가 지속적으로 AI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결과로 나타나면서 광고 노출 횟수와 광고 단가 모두 상승하면서 이 AI의 최적화가 통한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광고 매출이 작년보다 21%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망도 굉장히 높게 제시를 했는데요. 3분기에 매출 가이던스로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고 특히 미래 성장을 위해서 지금 이미 매출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초지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카펙스를 더욱더 확대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자본 지출 규모를 최대 720억 달러까지 예상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이 메타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 의견을 강력하게 유지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메타버스 사업을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스는 사실상 거의 좀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이고 손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가는 상황입니다. 45억 달러가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아직은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시장은 당장의 이런 손실보다는 메타가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AI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초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메타가 더욱더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광고 최적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더욱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는 시간 외 급등, 조금 더 급등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 12%까지 시간 외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메타 컨퍼런스 콜에 대한 결과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종목, 내일의 종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메타가 너무나 좋은 어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은 피그마가 IPO를 하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서려 있는데 이 피그마에 대한 집중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실적이 나올지 아무래도 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반적으로 내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전 세계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의 최애 툴 피그마가 드디어 이제 8월 1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상장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제 피그마의 내일의 종목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유튜버 유사람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